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입니다. 지금 지내시는 곳들은 온도가 어떤가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틀다 보면 처음에 할 얘기 없어서 자꾸 날씨 얘기만 하는데, 제가 뭐 DJ도 아니고 뭐 진행했는데 약간 미흡해서 자꾸 날씨만 얘기했는데, 오늘도 강원도 원주는 매우 무더웠습니다. 예, 이제 요새 저하고 이제 통화하시는 분들, 산림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통화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문자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메일로 이렇게 주고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모두가 이제 산림기술사가 129회 2월 달에 본 시험에서 필기를 무려 8명을 붙이고, 요번에 면접에서는 7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산림기술사 지금 2차 면접을 볼 사람이 2명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30회는 산림기술사가 없고 131회가 이제 8월 달에 있는데, 8월 20일 전 무더위가 막 끝나갈 때 있습니다. 여유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을 또 필기에 붙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산림기술사 자료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1편부터 이제 6편까지 있는데, 지금 목차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5편의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합격 당락 결정은 1교시 용어일까? 이제 이게 이제 Q&A입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1교시를 딱 보고 나서 2교시부터 없어진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왜? 1교시를 잘 못 봤으니까요. 그 친구 어디 갔네? 집이 뭐 영월인데 안 보이네. 그럼 1교시 맞추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올린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1교시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고수에 속합니다. 왜냐? 1교시가 내가 이건 60점 이상이 안 돼,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50점 정도 되면은 내가 2, 3, 4교시에서 보충을 할 수가 있어. 점을 빼앗긴 점수를 상쇄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40점 이상이면 보는데, 자기가 1교시 끝나고 40점 이상인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40점 이하, 1교시를 40점 이하에 따르면 2, 3, 4교시에서 보충을 못해. 상쇄 못 시켜. 떨어졌어. 집에 가지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떨어져도 끝까지 봐야 되죠. 그래 필력을 기르고 시험에 대하는 그런 자세,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1교시 마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든 고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당락 결정은 1교시 용어일까? 그렇다면 그렇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고수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0점 이상대를 두세 번 이상 점수를 채점 맞은 사람들을 획득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합격 당락 결정은 1교시 용어일까? 여기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교시를 이제 요새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법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법률 문제를 달달 외우죠. 산림관계 관련된 법률이 1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법률, 제가 법률 문제집 만들었죠. 많이 나오는 법률을 답을 달달 외워야 되겠죠. 두 번째, 합격 당락 결정은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일까? 합격 당락 결정은 2에서 4교시 논술일까? 이제 이 Q&A입니다. 자, 현장 경험도 있고 공부량이 많이 축적되고, 그래도 5년 이상 공부하고 시험을 갖다가 5번 떨어진 정도의 사람들은 1교시에서 45점 나왔다, 내가 이제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2, 3, 4교시에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현장 경험이 많거나 ENG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산림기술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산림 분야, 산림청, 또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주사부 이상 7급 이상 되는데 업무를 한 사이클, 산림경영, 자원조성, 산림보호,
관리 파트, 산림 정책 파트, 산사태 파트 이런 파트를 해본 사람들은 시험에 유리하죠. 2, 3, 4교시가 경험이 있으니까. 또 산림조합에서 근무했던 뭐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합격 등락 결정이 1교시에서 45점만 맞아줘도 2, 3, 4교시에서 상쇄시켜서 합격 6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합격 등락 결정이 2교시, 4교시 논술이니까 이것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교시도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2교시, 3교시, 4교시 그렇다면 어떡하냐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다 수준별, 차원별, 그 레벨 따라서 1번이 맞을 수도 있고 2번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3번 운칠기삼의 뜻. 운칠기삼의 뜻. 자, 운이 70%를 차지하고 기술, 지식이 30%뿐이 차지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습니다. 근데 1교시부터 답안지를 문제지를 딱 받아보니까 확 막혀요. 앞이 깜깜해. 13문제 중에서 10문제 골라 써야 되는데 난 도대체 6문제뿐이 못 고르겠고 4문제는 2문제는 아사무사하고 2문제는 전혀 몰라. 근데 어쨌든 10개를 골라 써야 돼. 그런데 딱 집중력 있게 들어가서 6개 아는 것을 갖다 냈다 한 장씩 쓰고 나머지를 갖다가 보통인 것을 2문제를 갖다가 3분의 2장 쓰고 나머지 2개를 갖다가 소설을 썼습니다. 반 장씩. 붙습니다. 그런 사람은 45점 이상 나옵니다. 13문제 중에서 6문제만 알아도 그 사람은 1교시를 갖다가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딱 받아본 답안지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근데 우연히 이번에 어떻게 내가 공부한 데서 13문제 중에서 8문제나 내가 고를 수가 있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붙는 것이죠. 운이 좋은 겁니다. 공부량이 많고 내가 저번에 58점을 평균 받았는데 이 점을 갖다 급하면 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딱 그 1교시를 보니까는 내가 아는 것이 13문제 중에서 8문제가 있어. 근데 2문제만 이제 골라서 쓰면 돼. 이럴 때는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왔으니까 운이 좋은 거죠. 기술은 별로 요하지 않아요.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운이 많이 좌우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는 문제가 아는 지식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운칠기삼은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운을 바라면 안 되겠죠. 공부를 고루고루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어느 수험생의 하소연 1, 2. 이제 어떤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 중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2, 3, 4교시가 59점, 61점, 60점 돼서 평균 60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1교시에서 45점으로 떨어졌어. 이제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나는 매번 7번 시험 봤는데 5번을 그랬어. 2, 3, 4교시는 합격권인데 평균에서 1교시에서 37점, 45점, 46점 이렇게 나와서 나는 떨어졌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률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법률 위주로. 왜? 1교시에 법률 많이 나오니까. 요새 추세가 그렇습니다. 5번 어느 장수생 이야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합격했습니다. 12번 정도 본 걸 알고 있어요. 12번. 강원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제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장수생이 된 케이스가 ENG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지도 떠달라면 80개 떠줘. 그럼 얼마 줄게. 그럼 표준지 떠주고 뭐 수익감별도 그렇고 풀베기도 그렇고 덩굴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런 조림 감리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표준지 떠주고 그런 분이에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밑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무실에서 돈을 갖다가 목돈을 버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났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비전공자에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감은 좀 있죠. 뭐 수익감부라든가 풀베기를 현실감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임학과 계열의 공부를 전공을 안 한 사람인데 욕심이 있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단점 뭐냐면은 이제 조림학부터 산림 경영학 달달 외우고 법률 달달 외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인제 이유가 자기는 인제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ENG 뭐 주스 사무실에서 인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바쁘죠. 평일이 들어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가 갖고 저녁까지 와서 집에서 녹초가 됐고 씻고 밥 먹고 나면 졸린데 어떻게 책을 펼쳐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인제 어떤 식이냐면 1 년에 2번 있다면 한 번은 보고 또 한 번은 귀찮고 힘들어서 공부가 덜 돼서 안 보고 그 이듬해 또 한 번 보고 또 안 보고 그러니깐 어떤 때는 48 점, 어떤 때는 56 점, 어떤 때는 52 점, 어떤 때는 또 37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 장수생은 그런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 5 번의 어느 장수생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시험은 꾸준히 쫄놀이 봐야 되죠. 3번 이상을 쫄놀이 봐야지 어느 해에 많이 뽑을 때가 내가 많이 뽑을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올 때 그때 덥석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 번의 어느 장수생 이 사람은 시험을 봤다 말고 그러니까는 안 볼 때 많이 뽑았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제 책자에서 5 편에서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한테 초보로 공부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55점 이상 고수인 분들이 제 얘기에 공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든 합격으로 하는 지름길 1 편부터 6편 중에서 5 편의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